오늘은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날씨 구순데 여기 박정규 그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아침 일찍 또 출근 투쟁도 하고 비 많이 왔어요, 아침에. 예 아, 지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좀 네. 조용한 데로 했는데 원래 야외에서 찍으려다가 빗소리가 거세가지고 이리 왔습니다. 그 오늘 주제는 제가 종문이 바라본 이 시민사회단체 동국대 정상화 그 촉구 성명에 대한 건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동국대가 독립대학교로서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굉장히 아무튼 시끄러워요. 네. 그래서 옛날부터 시끄럽죠. 요걸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간단하게 근황부터 여쭤보죠. 아침에 복직투쟁하셨다 그랬는데 그 복직투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복지투쟁은 통상 이제 뭐 출근투쟁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그 점심 때 그 1시간 정도 조계사 일주문에서 피켓팅, 예. 복직 촉구하는 피켓팅을 지금 조합원 동료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예. 지난주부터 아침 출근 인사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총무원 입구 정문하고 그 다음에 안궁 로타리.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 공평 사거리. 예. 그래서 아침은 이렇게 다양하게 오니까 옮겨 다니면서 좀 아침 인사를 스님과 종무원들, 그 다음에 조계사 주변에 그 직장인들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락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매일 염송하고 있고 참여진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회식 때서 조금 좀 여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빡센 일정이네요. 기존에도 바빴는데 네. 점점 더 바빠지네요. 네. 원래 백수가 바쁘다고. 총무원의 스님들이나 아니면 같이 근무했던 종무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같이 살았던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해고라는 게 사실은 이 노동자한테는 사실은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혼자 이렇게 길 위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뭐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도 또 그런 아는 스님들이 오가면서 이 격려도 해주고 특히 건강관리 잘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어쨌든 동료들도 눈인사라도 해주고 또 손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해서 굉장히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그래서 혼자인 듯 하지만 어쨌든 지금 종단의 이 여러 가지 지금 아픈 현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해고 조치가 정당했다고 한다면 스님이나 다른 종무원들의 반응도 그렇게까지 우호적이지 않을 텐데 다들 겉으로는 표현을 못해도 속으로는 이건 부당하다라는 부분에서 공감해 주는 거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바지 총무원장 뭐 소위 바깥에 노조 집회 가면 좀 창피하기도 하죠. 네. 바지 사장이라고 한마디 했다고 이 근로자를 해고시켰다라는 게 이 보통 사람들은 뭐 좀 황당해하죠. 아니 진짜 바지라고 말씀하신 게 원행 스님 스스로 하신 게 아닐까요? 그저 중흥사터에서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죠? 네, 그건 이제 원행 스님이 스님들 사이에서 이제 그렇게 회자되는 것을 내가 바지 원장 소리 듣고 그렇게 살아야겠느냐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지 원장이라는 게 공식화됐고, 예. 사실은 종무원들도 사석에서는 뭐 다 강남 원장이라고 하듯이 네. 강남 원장에 빗대서 사실은 제가 종무원들이 누구보다도 슬프죠. 네. 당연히 종단의 법적 대표자고 현직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이 종단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강 건너 강남 원장의 눈치를 봐야 되고, 승려대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서희엄 복권시키라고 하면 복권시켜야 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써 지금 그런 바지 원장 시절이 벌써 4년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임기가 끝나가요. 예. 초기에는 좀 그래도 나중 가면은 어느 정도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뭐 임기 막바지까지 꼼짝 말아가지고 돼버리고 있으니까. 예. 근데 뭐 아시다시피 사실 바지 원장, 바지 종장은 사실은 핑계고 사실상 연말에 이미 공식적인 문제 제기하기 전에 이미 연말에 종단에 이 강남 쪽에서 사실은 이 징계 요구를 하고서 사실은 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바지 원장이라는 게 종단의 존립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노동위원회에 와서 그렇게 종단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건 핑계고 실질적인 해고 사유는 지금 수년간 이 수행쇼 걷기쇼 자승 스님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해온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자승 스님이 처음으로 이 공식 대응을 승려대 앞두고 괘씸죄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각 주변 그 충성파들의 어떤 더 강성 드라이브가 결합이 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바지 원장은 사실은 대의적인 명분이고 실질적인 것은 뭐 자승 스님이 징계를 그쪽에서 요구한 거고 그 문제가 사실은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해서도 뭐 종단이 이 마음대로 뭐 혼자서 복직시킬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의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이 강남 원장, 종단 실설에게는 자승 전 총무원장 스님으로 귀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이 동국대 정상화에 대한 그 문제도 역시 거기서 한치도 안 벗어나는데 그 제가 종무원으로서 또 이 개인적으로 저도 동국대 동문이고 동국대 동문이니까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네요. 예. 네, 그렇죠. 동국대가 지금 지금 얼마나 지금 왜곡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그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최근에 그 교단 자정센터를 통해서 예. 지금 2달에 걸쳐서 3번 정도 보도자료를 냈고 예. 그러면서 전영직 총장, 보광스님, 윤성희 총장 그 다음에 이번 6월 달에는 그 이사장까지 검찰 고발을 갖다가 했고요. 그것을 이제 공식, 비공식 예산을 갖다가 자승 스님을 위한 행사에 투입했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공식 학교 예산으로 사립학교법상 잡아야 하는데 그런 비공식 비자금 통장을 만들어서 종단에 기부금을 내고 또 상월선언에 돈을 보내고 이런 불법적인 네. 회계 운영과 배임, 횡령의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좀 고발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통장 내역까지 근거를 가지고서 지금 내부 제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지금 제기되는 동국대의 문제도 종단처럼 그 뒤에는 동국대는 사실은 뒤에서 뭐 상한노를 하는 것도 아니죠. 뭐 권학위원회라는 이 초법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총장 이사장 위에서 권학위원회 총재라는 이름으로 자승 스님이 사실은 동국대의 뭐 의료사업, 학원 통폐합 등등 권학 이념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권학위원회 총재로서 총장 이사장을 거느리고 직접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는 게 지금 동국대 현실이고 종단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더 심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종단에서 종립학교를 갖다가 이제 그 연결 짓는 거는 종립학교 이사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종회에서 그 후보 인선을 추천을 하면 이사회에서 그 중에서 누구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결정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재단 이사회를 갖다가 조계종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독립학교를 움직였는데 지금 이러한 모든 절차와 상관없이 권학위원회라는 임의 기구를 갖다가 그 재단 이사회의 결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종단의 어떤 그 행정 직상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 놨는데 그게 옥상옥이 돼 버려 가지고 네. 이제
이제 동대에서는 뭘 하려고 그래도 이제 권학위원장 내지는 권학위원회 총재님의 승인을 얻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다시 정리하면 그 현재 이 조계종과 지금 동국대학교 예. 사실 굳이 이제 뭐 법적인 역사로 따지면 예. 지금 조계종단은 1962년도에 이 비구대처 통합종단으로 시작한 거고 네. 동국대는 사실은 116년의 역사를 가지고 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때 정부 사찰의 재산을 가지고서 승려 교육, 그 다음에 민족 사학으로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사실상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네. 이 법적인 그 의결기구 이사장이 사실은 경영에 대한 책임자거든요. 그 이사 13명의 이사 중에 9명이 이 사실은 스님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스님들은 현재 조계종의 중앙종회에서 이 추천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동국대학교는 이 조계종단이 이 파견한 스님들이 사실은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종단 정치의 역학관계가 그대로 동국대 이사에도 투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사장, 그 다음에 실제 학교를 대표하고 학교 내부 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학위원회라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학교 후원회도 아니고 권학위원회를 보면 이 이사회 위에 있는 사실은 조직이고 무슨 단순한 학교 후원이 아니라 뭐 기사도 뭐 다 나왔듯이 네. 뭐 학원 통폐합, 네. 그 다음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의 모든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네. 이 장학사업이며 여러 가지 이런 동국대학교 법인의 주요 업무들을 권학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게 이사회를 통해서 이 결의가 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권학위원회라는 조직 이런 것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런 조직은 없을 거예요. 지금 동국대가 이상한 지금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교육부에서 지금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은 사실은 제동을 좀 걸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단 자정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육부의 좀 전면적인 네. 회계 사항에도 그렇고 실제 학교 운영 사항에도 이게 정상적이냐 이제 이런 그 전체적인 감사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교육부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에 근거해서 좀 제대로 다룰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진도가 영 안 나가죠. 네, 듣기로는 작년 10월 달에 아마 지금 제기되는 문제를 네. 교육부 사립대학 정책과인가요? 네. 거기다가 이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 제기를 했는데 처리 시한도 넘기면서 지금 작년 10월에 했으니까 벌써 지금 8개월이 지금 됐는데 이건 심각한 그 교육부 그 담당 부서에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고요. 뭐 그 부분도 교단 자정센터가 뭐 이번에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필요하면 뭐 감사원 요구까지 하겠다라고 하니까 일단 좀 교육부의 지금 행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자승스님을 상황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이미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돈,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종단 내 정치 자금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약간 친정 관계, 약간 이명박 정부 때의 747 대선 그 고문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번에 지난 선거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 쪽을 갖다가 적극 지지하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를 타격하기 위한 승려 대회, 그 다음에 이 선거 전인 2월 10일 날 보문사 그 영빈관에서 그 수도권 주요 사찰의 주지스님들 다 불러 모은 데다가 플러스 알파
동국대학교 보직 교수들을 다 불렀어요. 그날 그 갔던 보직 교수 한 분이 나중에 얘기를 하기를 권학위원회 회의인 줄 알고 오라 그래서 갔다. 갔더니 윤석열 후보가 오더라. 이게 상당히 이건 비공개로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행사를 성대하게 치러진 뒤에 이제 한쪽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2월 16일 날 불러가지고 그때는 이제 주지스님만 불러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대 보직 교수들까지 불러준 거는 윤석열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냥 주지스님들만 인사를 시킨 조금 차별적인 그런 행보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권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 내지는 입장 표명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종단 내에 투영을 하는 겁니다. 종단 내 정치를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힘이 세다. 나를 건드릴 놈은 없고 정치 권력은 나의 뒷배를 봐주고 있다. 이런 것들로서 이제 하고 있고요. 지금 권학위원회를 하면서 나름 그때 명문이 동국대학교의 어떤 그 학교 발전 기금 내지는 장학금을 갖다가 이제 모집한다. 그래서 전국 주요 사찰 본사를 및 수말사들한테 이제 장학금을 갖다가 기탁을 받고 있고 약정을 또 받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예,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이권 사업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뭐 대학교에 장학기금을 갖다가 출연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이런 겁니다. 총량은 빤해요. 절집안 살림살이라는 게 빤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야 할 곳에 못 가고 그 돈이 한쪽으로만 집중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월선언에서 이제 이른바 수행쇼라고 우리가 비판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를 갖다가 하고 있는 동안에 본래 겨울에 안거철에는 그 각 사찰의 주요 신도회들에서 이 선언 대중공항들을 쭉 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수행하는 분들도 격려하고 자기들도 어떤 수행에 대한 동기를 갖다가 부여받는 것인데 가야 될 자금들이 상월선언으로 쭉 집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다른 선언들은 그해 겨울에 좀 기근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 문제는 뭐 작년 11월 달 선사전 예, 그 29억 6천만 원 배분할 때도 예. 저희 이제 조계종 노조에서 그동안 계속 비판을 해왔죠. 예. 그런 돈 문제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강남 원장, 동국대 권학위원회 총재가 동국대를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전국 사찰을 배경으로 이 돈의 흐름과 이 권력, 자리 나눔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다 관장하고 있는 게 지금 자승스님인 거죠. 그래서 뭐 올해도 뭐 100개, 108개 사찰을 목표로 해서 동국대 장학금을 그 사찰에서 끌어온다고 하는 건데 동국대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는 뭐 좋은 일인데 이 종립대학으로서 장학금을 기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에는 그것이 종단 정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그런 재원의 삼부쟁제가 한쪽으로 네. 다 권학위원회로 네. 상월선으로 네. 돈이 쓸려가는 거고 또 그것에 의해서 조계종의 정치가 이 그런 돈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그게 그래도 한마디로 차라리 이 종단의 공식 기구인 총무원장이나 총무원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자승스님한테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예. 이 권학위원회라는 이 옥상호 기구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아무리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더라도 폐해가 너무 커요. 우선 첫 번째 정상적인 그 종단의 경로를 거치지 않고서 임의로 급조된 것이고 한 개인의 영향력을 갖다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드나드는 자금의 출처라든가 흐름이라는 부분들이 아무런 감시 통제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라도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 구조는 사실은 정상적인 구조한테 역할을 넘기고 뭐 재단 이사회가 있고 학교의 총장과 그 운영 구조가 있고 저게 종단의 정상적인 행정 기구가 있는데 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지
이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동국대도 지금 종단하고 똑같은 현실이고, 오히려 지금 동국대는 공식적인 권하기관의 총괄하는 직함을 가지고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비정상적이라고 봐야겠죠. 그 자승 스님이 자꾸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데마다 사실은 뒷말이 계속 나옵니다. 네? 이렇게 무리한 행보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것은 뭐 저희 민주노조에서 뭐 2년 전부터 공개적으로 네. 이야기를 해봤죠. 그래서 이 한국 불교 현대사에서 서희연을 능가하는, 열빙된 서희연을 능가하는 이 정치승이 탄생을 한 거고, 참 안타깝지만 이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기 영향력 하에 있는 총무원장을 내세우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과 정치를 이 기득권끼리 야합해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또 이런 것을 종단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공개적으로 나섰듯이,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사실은 올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 권력을 통해서, 또 국고 지원을 통해서 또 종단 정치력을 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거고, 그 목적으로는 이제 내후년에 뭐 다들 이야기하듯이 내후년에 아마 원로 의원, 그 다음에는 또 54년생인가요? 네. 54년생이면은 이제 70세가 원로위원 자격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내후년에는 원로원이 되고, 또 그 3년 후에는 차기 종정까지도 뭐 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지금 가지고 있고, 물론 뭐 지금도 뭐 삭발 안 하고 뭐 거의 종정 이상의 뭐 그런 이 위세와 모양새를 지금 갖추고 뭐 그런 행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날도 더운데 이렇게 그 털모자 쓰고 있더라고요. 머리 긴 거 감추느라고. 땀띠 안 날 정도로 있어요.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호법부에 고발하는 스님들까지 그렇죠. 나타났음에도 허정도정 불구하고, 스님이 승려로서 삭발 안 하고 있는 것은 승려의 위의를 갖다 해치는 일이다. 이거 얘기를 했는데. 네, 왜 삭발 안 하고 수염을 기르고 다니는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모자 쓰고 이 장마철 한여름에도 그러는지, 뭐 추측들은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불교의 지금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불자들이 마음을 지금 다 좀 떠나가 있는 지금 슬픈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양에 대해서 뭘 궁금해하고 뭐 이 삭발 안 하고 수염 기르는 게 뭐 그게 뭐 대단하게 이상한가?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가 참 이 비극이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머리 길렀으면 저 호흡부에 불러다가 징계했을 겁니다. 이게 종법 위반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사찰 경내에서 도박하고 그런 문제도 뭐 징계를 못 하고 있고. 네. 예. 상월 선언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쇼를 갖다가 계속 진행해 온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교단 자정센터에서 이제 고발했던, 그러니까 교비가 엉뚱하게 상월 선언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뒤져봤더니 동대 교직원들이 상월 선언 행사에 참여하느라고 자신의 본연의 역할을 갖다가 안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동국대도 다 지금 권하기원의 총재 자승스님, 사무총장 박기련을 예. 중심으로 해서 다 줄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올 연말에 있는 총장 선거를 앞두고 네. 이 총장에 관심이 있는 이 교수들이 네. 다 지금 줄서기 하고, 뭐 걷기 행사에 아니 3주간 휴관까지 하고 그렇게 애들 걷기에 참여한다라는 게, 요즘 대학의 분위기나 뭐 이런 걸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니 걷고 싶으면 방학 기간 좋지 않습니까 교수들? 대학교는 방학뚝인데 그때 실컷 걸으면 되는 건데 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야 되는 시간에 강의 계획서에는 그 휴강 계획 없어요. 지가 그냥 일방적으로 휴강을 때려버리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총장이 돼서 뭐 하겠다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총장이 되고 싶어하는 교수들조차도 그렇게 줄 서게 하고 자승 스님을 찬양하고 시집을 내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더 문제는 상월선언 자승 스님 행사에 지금 권학위원회 총재도 아니었었죠 그때. 그렇죠. 그 일회 신도시에서 네. 천막결사 할 때는 뭐 동국대 뭐 직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동국대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네. 네. 거기에 이 동국대학교 초중고 네. 대학까지 네. 초등학교 합창단까지 동원이 돼서 네. 그 겨울에 이 철야 법회를 하고 초등학생들 합창단까지 김용국의 아싸 호랑나비만 한 게 아니라 네. 애들 합창단까지 그 추운데 불러가지고 그렇죠. 애들 부르면은 최소한 뭐 버스라도 실어날라야 되고 나중에 빵이나 우유라도 먹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건화기념 구현 네. 이 불교 행사 참석이라는 이명하에 네. 그렇게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갖다가 이 상월 천막결사 할 때 자승스님 앞에 다 갖다가 이렇게 제공을 한 것이죠. 네. 더군다나 이 또 비상식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동원된 교직원들,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교직원이 이 그냥 대략 잡아도 10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교수 직원이. 근데 거기 교단 자장센터 자료에 의하면 한 130~40명이 상월 천막결사에 참석했는데 네. 그걸 그걸 1등급, 2등급, 1.2점으로 이 인사 평가를 정각원장이 해서 인사 평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 이 900명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 인사평가 점수 자체를 갖다가 구조적으로 박탈됐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차별과 이 불공정인데 이게 지금 대학 사이에서 교수와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평가를 그렇게 차별적으로 동국대와 무관한 이 상월 천막결사에 참석했냐 안 했냐로 이 인사 고가 점수를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도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저는 이제 그 구조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막 들었는데 인사평가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별로 그 점수, 이 범주가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행 활동 평가가 있는데 이거는 그 정각원 행사에 신앙 활동에 법회에 참석을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거의 변별력이 없습니다. 근데 상월선 행사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거는 이거는 기존에 주어진 점수표 외에 가산점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플러스 알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참석한 사람들은 눈도장 찍고 갔다는 것 때문에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는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점수예요. 그러면은 사실 그 변별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1, 2점이라는 이 가산점의 차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독립학교고 네. 그게 뭐 관화기념 구현 차원에서 이제 이 종교 행사에 설령 참석했다라고 이야기는 뭐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차별적으로 교직원에 대한 인사평가까지 반영했다라는 것은 이건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상월선언만 금태 두른 거죠. 예컨대 나는 저기 일요일 날이나 무슨 초하루 보름날에 내가 다니는 절, 예컨대 조계사나 아니면 동네에 있는 절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왔다. 그건 아무리 해도 가산점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월선언만 콕 집어가지고 동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거기를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가산점을 받아야 된다면 이건 상당히 잘못된 거죠. 근데 지금도 뭐 올해도 본사별로 지금 걷기 순례 행사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도 뭐
동대 일산병원이며 동국대 직원들이 아직도 이 사실 동원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학교 운영이나 회계, 횡령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교육부에서 좀 투명하게 이게 바람직한 건지 이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좀 짚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뭐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해도 되겠죠. 북한학과의 김영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그 3주간 휴강까지 하면서 걷기술래에 참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교단자정센터에서 질의했더니 답변 안 하고 연합뉴스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기를 이제 휴일을 이용해서 보강을 다 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연합뉴스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왜 보강까지 다 하고 성실하게 하셨는데 왜 강의 평가가 이렇게 하위로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김영민 교수가 굉장히 불쾌하게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게 대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따로 그 국외교육학과의 윤정 교수도 이제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방식들이 이게 좀 이제는 좀 창피해야 되고 좀 삼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생들의 학습권, 예. 요즘 대학이 저도 저번에 봄에 그 동국대학교 갔을 때 그 연등 꼬리표를 봤었거든요. 예. 그 다들 그 연등 꼬리표 소원이 이 학점 4.0 예. A 플러스 이 학생들의 소원이 다 이구동성 학점이에요. 요즘 굉장히 학점이 높네요. 예. 네, 그러니까 요즘 대학의 이 학습권 옛날에는 학습권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학원처럼 예, 그렇게 공부하는 지금 대학 현실인데 이제 그런 와중에 사실은 개강한 지 한 달 만에 3주간이나 휴강하고 아니 뭐 대체 강의를 뭐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학습권 침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동국대 이 비정상적인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 교수들이 지금 우리 교계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언급하신 김영현 교수, 윤재영 교수 두 사람으로 딱 압축이 돼요. 교수 중에는.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올 12월에 있을 총장 후보에 핵심적으로 거론되는 아주 유력한 후보들이겠네요. 분이 눈도장 열심히 두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총장이라는 또 선거를 앞두고 줄 세우게끔 하는 이 지금 동국대의 풍토 이 구조적인 문제를 결국에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김영현 교수, 윤재영 교수 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인연들이 있는 분들인데 이제 그 개인의 그 총장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과정, 모습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좀 인정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그렇게 이 총장 선거를 매개로 해서 줄 세우기 하는 지금 동국대학교의 좀 구조적인 이 문제, 지금 정치적인 이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마음 아프죠. 찬양 시집을 내신 분이 이분 중에 한 분인가요? 윤재영 교수님. 저희 국문과 선배입니다. 81학번 선배님이신데. 아이고, 그래요. 저도 작년에 그 기사를 보고 네. 제 개인적으로는 슬펐죠. 네, 슬프죠. 네. 윤재영 교수님 첫 시집이라고 어쩌라고? 3월 천막결사 칠판에 자승스님이 뭐 간식을 뭘로 할 거냐 서로 이 묵언하면서 칠판에 뭐 옥신각신 할 때 자승스님이 어쩌라고를 이렇게 썼다고 그러나요? 이것이 화두가 돼서 이 시집을 쓰게 됐다라고 하는데 참 이걸 황당하고 국가가사도 아니고 슬픈 그냥 나를 좀 봐주세요라는 충성 그 아부 아닌가요? 그건? 그렇죠. 근데 그분은
뭐 그분은 작년 뭐 언론 인터뷰도 뭐 했듯이 진짜 화두처럼 이렇게 이 시까지 냈다고 하는데 이제 그분 뭐 그 개인이야 뭐 그런 뭐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지금 동국대의 흐름이나 종단 현실 이런 걸로 봤을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를 생각하면 더 슬플 수밖에 없죠. 분명히 왜곡된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서 권력을 갖다가 행사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또 그러한 것을 갖다가 기회로 여기고 거기에 편승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결합이 되니까 동네는 정말 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대통령도 그렇고 뭐 총장이든 총무원장이든 뭐 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마음으로 대통령이 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건데 지금 저희 종단에 뭐 지금 총무원장 선거도 앞두고 있지만 저희 종단의 선거 풍토도 그렇고 지금 동국대조차도 이 그런 선거 그런 학교를 대표하는 총장이나 또 총무원장이나 이것이 되는 과정 자체가 대중들의 마음을 얻고 비전을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정치적인 줄세우기를 통해서 이 선거가 진행이 되고 대표자가 선출된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 동네가 이제 선거 때마다 하는 얘기가 공심으로 일하겠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중단의 이 권력 핵심들은 대단히 사심이 깃든 행보들을 해나간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교가 잘 나가려면 원융화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정적들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이제 명진 스님 잘라버리고 내지는 그 앞에서 했던 스님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그 징계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자비문중이라고 자비를 제일 덕목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끊어버리는 무자비한 행위를 갖다가 아무런 그 죄의식 없이 해버리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지방노동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잘못됐다. 복지켜라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이제 항소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단이 잘못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동국대학교가 굉장히 비정상화되고 있다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은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죠. 우리 박정규 동문께서는 저는 동대가 아닙니다만 이쪽은 동대 동문입니다. 동국대 상황에 대해서 저보다는 더 많이 가슴 아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더군다나 제가 학교 동국대 국문과인데 네. 사실은 이제 국문과 공부는 거의 못했죠. 소위 학생회과라고 학생회 활동을 주로 했는데 특히 88년도 그 학자투 투쟁을 통해서 그때 직원 스님이 총장이었죠. 그 최재성 전 의원이 총학생회장이었고 그래서 동국대가 한국사회 대학 중에 87년 민주화에 근거해서 그 대학 민주화에 아주 선도적인 학교예요. 특히 저희 동국대는 88년도부터 교과과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교수 학생이 같이 참여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북한 학과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강의평가제도 그때 동국대가 도입을 했어요. 굉장히 그 당시로 보면 이 학내 민주화의 내용적인 측면까지 아주 모범적으로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교과과정위원회 2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때 교과과정위원회 활동을 했고 4학년 때는 이제 학자투 위원장까지 했었었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진 제 입장에서는 지금 지금 동국대학교의 지금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고 특히 교수 학생 그 다음에
노조가 있는 교직원까지 이 학교의 기본 구성원들이 이 학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과거에는 굉장히 주체적으로 같이 협의도 네. 하고 됐었거든요. 의견도 오가고. 지금은 총학생회조차도 구성을 못하는 네. 지금 상황이고, 동국대학교 직원노조 자체도 한마디 이 학교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마침 이번에 그 동국대 민규혁 교수님들이 어쨌든 마음을 네. 내서 학교 정상을 촉구하는 것을 호소하고 또 일반 사회단체까지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그나마 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학교 구성원들이 종단도 종단이지만 학교 구성원들이 좀 주인이 돼서 좀 학교가 정상적으로 지금 이 한국 사회 대학 서열 9위라고 지금 자랑을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그 내용적인 것도 진짜 모범적인 학교가 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이 네. 잘하고 네. 또 여기 불교 종단에서도 학교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정상적으로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명분 대학이 되고 진짜 민족 사업으로서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굉장히 좋다. 물론 자성 스님도 아마 그런 이 마음과 생각으로 이 관학위원회 총재라는 이 무거운 직책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설령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인 거고요. 그래서 좀 정상적인 구조와 네. 참여 속에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종단도 그렇듯이 동국대학교 관학위원회 그 총재라는 직책도 물러나시는 게 좋겠다. 네. 한지본처 하시라. 이게 지금 수년간 이야기해온 제가 종무원들의 요구 사항이고 요청 사항이고요. 예. 아무튼 긴 얘기였습니다. 우리 박정규 부장께서 출근 투쟁하시고 좀 있으면 또 이제 점심 시간 또 1인 시위 하셔야 되는데 바쁜데 이렇게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